그러면은 오늘 발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즐거운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이고요. 이게 뒤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이게 급발진을 하더라고요. 저도 좀 잘 이해를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최대한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랑 조금 반대되는 무언가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제목부터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리로드 펑션을 직접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그거를 좀 반대로 해가지고 좀 반대로 익스퍼트의 행동을 관찰을 해서 이걸로 리워드 펑션을 다시 얻어내는 그거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그 모델의 approximate optimality라는 걸 다뤘었는데 이제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엑스퍼트가 좀 잘 할 거다라고 기대할 수는 있는데 옵티멀하게 행동할 것이다라고는 보통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옵티멀리티 모델을 포함한 인버스 리인포스 러닝을 사용을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대충 이렇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사람이 뛰거나 뭐 택시가 이동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제 액션들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리워드 펑션을 얻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그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모델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이랑 조금 다른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강학습에서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엑스퍼트가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이제 저희가 잘 모르는데 인간의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영상을 틀어준 게 애기 앞에서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자가 원하는 게 뭔지 애기가 직접 판단을 하고서 그거를 도와주는 영상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익스퍼트의 의도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의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게 목적이고 그 액션 그 자체를 똑같이 따라하는 게 목적이 아닌 러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인간의 이미테이션 러닝이랑 그 지금까지 강학습에서 배웠던 이미테이션 러닝은 좀 다른 개념이다. 정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에는 리워드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자율주행처럼 복잡한 태스크를 하게 되면은 리워드가 뭔지부터 저희가 결정을 해야 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리워드를 모를 때 어떻게 리워드를 알아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전에 휴먼 이미테이션 러닝이랑 좀 닮아 있죠. 행동 그 자체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에 숨어 있는 인텐트를 좀 파악을 하겠다라는 게 요 리워드를 파악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자체로는 굉장히 좀 알 수 없는 문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익스퍼트가 이렇게 행동을 한 트레젝터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가 이 트레젝터리를 가지고
어떤 게 리워드 펑션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리워드 펑션을 이 밝은 색 칸으로부터의 거리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리워드 펑션이 있어도 이 행동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리워드 펑션이 있어도 이렇게 행동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요게 있어도 이렇게 행동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완벽한 리워드 펑션을 얻어내지는 못할 것이다. 대신 이제 가능한 셋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했던 이 forward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는 이제 스테이트랑 액션, 트랜지션이랑 리워드를 가지고 폴리시를 배우는 게 이제 forward reinforcement learning이었다면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스테이트, 액션 그리고 트랜지션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거랑 제가 이제 트래젝터리를 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래젝터리는 옵티멀 폴리시의 트래젝터리로 모델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전에 보여드린 서브 옵티멀리티를 고려한 트래젝터리로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리워드 파라미터를 통해서 리워드를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폴리시를 학습을 하는 두 단계에 걸쳐서 이제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워드 펑션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 리워드를 이 리니어 파라미터들의 파라미터를 가중치를 둬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 매칭 IRA 같은 경우에 이제 IRA 인버스 림버스먼트 러닝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리니어 리워드 펑션이 있을 때 저희가 F라는 피처가 중요하다면 그거에 대한 그 익스펙테이션을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라고 해서 저희가 뭐 목표라고 하면 이런 리워드 펑션을 저희가 잘 알아내서 저희가 스테이트와 액션을 표현하는 요 피처의 익스펙테이션이 요 옵티멀 폴리시의 익스펙테이션과 요 리워드 바이에 대해서 최적화된 바이의 익스펙테이션과 같아지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요 맥시멈 마진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저희가 했던 것처럼 제가 만약에 똑같은 게 두 개 이상 똑같은 이제 그 바운더리가 두 개 이상 존재한다면 그 중에서도 마진이 가장 커지는 바운더리를 찾는다라고 저희가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했던 것처럼 요 마진이라는 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걸 오브젝티브에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 리워드 펑션을 찾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제가 요 FSA라는 게 뭔지 이해가 약간 안 되긴 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요 F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그냥 벡터의 익스펙테이션 같은 건가요? 페이드 액션 상에서 루드뽕 성분만 뽑아온 벡터요. 여기 이제 스몰 F 있고 좀 작은 F 있고 큰 F 있잖아요. 요거가 이제 스테이트 액션상에서 리워드 성분만 뽑아온 벡터가 여러 개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SIAI가 아니라 이제 FI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액션 쌍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일단은 피처라는 게 있다고 하고요.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면은 지금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F라는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그 특정 폴리시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이 같아지도록 한다. 그래서 이게 아까 대충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스테이트랑 액션의 스테이트랑 액션을 뭔가 레이턴트 스페이스나 그런 데로 매핑을 하는 무언가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표가 이 리워드 펑션을 원본이랑 최대한 동일하게 복원해낸다가 이제 메인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SVM 트릭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 오브젝티브를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그 m이라는 파라미터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 m 대신에 요 싸이의 제곱도 이제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고 그러고 여기서 그 피처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디퍼런스도 표현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퓨처 익스펙테이션의 디퍼런스라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스테이트랑 액션에 대한 그 무언가 레이턴트로의 매핑이 최대한 같아지도록 하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좀 아비터리하고 그리고 이 모델 오브 엑스퍼트가 좀 명확한 형태로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인데 고려해야 될 점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단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바로 사용을 했던 이 옵티멀리티 밸리어블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좀 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옵티멀리티 밸리어 뭐 이 그림 자체는 저번 시간에 봤을 테니까 잠깐 넘어가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는 저희 엑스퍼트가 한 스테이트와 액션 트레지토리는 옵티멀 비헤이비어라는 가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가정하지 않고 대신에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적당히 옵티멀리티 베리어블을 정의를 해가지고 좀 저희의 데이터셋에 있는 액션들이 옵티멀한 액션들은 아니겠지만 옵티멀한 액션에 비슷한 액션들을 많이 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요. 이거까지는 그냥 좀 당연한 수식만 적혀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리로드 펑션을 배워야 하는데 이제 리로드 펑션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그 오브젝티브를 약간 수정을 해서 제가 옵티멀리티 베리어블이 있고 그리고 리로드를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는 요 사이가 있을 때 요 P 타우 요 트레젝터리가 이제 저번에 했던 것처럼 요 리로드 시그널을 익스포텐셜하게 좀 비례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비례 관계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배워야 하는 게 쌓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인디펜던트해서 좀 없애도 되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옵티마이즈 하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식을 이렇게 바꿔주면은 제가 결국 요거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랑 요거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랑 이제 똑같죠. 왜 똑같냐면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줄어들면 여기 같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로그 붙이면은 요 익스펙텐셜 위에 썸 있는 거 이제 EXP에 잘라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리워드 펑션이 요거 트래젝터리에만 영향을 받는 이제 리워드 펑션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파티션 펑션이라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어떻게 소구하는 법을 잘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식이 어느 정도 그래도 자명하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파티션 펑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정의됐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앞에 이제 요시까지는 좀 리즈너블 하니까, 일단 요식에서 여기로 넘어온 것까지만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오브젝티브이기 때문에 요거를 싸이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를 모델링하는 그 리워드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 미분하면 요거 자명하게 나오고, 뒷부분 Z에 요거 집어 넣으면은 자명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요 부분 이제 1부터 n까지 n분의 1로 나누는 거 있으니까 이건 트래젝터리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좀 인테그랄 안에 요 식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그 요 트래젝터리를 현재 윌로드를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했을 때 옵티멀이 되게 되는 이 폴리시에 대한 트래젝터리의 기대값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로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익스퍼트 샘플에서 샘플링한 거, 그리고 이렇게 옵티멀 폴리시 현재 료드를 가지고 만들어낸 옵티멀 폴리시 상에서의 그레디언트 두 개를 가지고 이 로스 펑션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조금 자명하게 할 수 있는데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옵티마이즈 된 폴리시라는 게 저희가 들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과 같이 좀 식을 변형을 해서 이제 이거는 그 트래젝터리의 익스펙테이션 그냥 풀어서 쓴 거죠. 그 후에 기대값의 선형성 사용을 해가지고요. 이거 이렇게 안쪽으로 옮겨주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제가 결국 이 샘플링 한 거를 두 가지로 쪼갤 수가 있는데 주어진 옵티멀리티 에스티메이션이랑 파라미터 파이에 대해서 스테이트가 나올 프로바빌리티랑 이걸로 스테이트까지 기본되었을 때 액션이 나올 프로바빌리티 곱한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이거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베타 펑션을 사용해 가지고 앞에 거 정의할 수 있고 뒤에 것도 알파 베타 써가지고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거 두 개 곱한 거는 이렇게 백워드 메시지와 포워드 메시지 두 개 곱한 거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뤘기 때문에 이제 대충 기본적인 틀은 이제 보이실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결국 뭔가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니까 여거에 비례하는 뮤t라는 오브젝티브를 설정을 했을 때 그럼 이 뒤쪽 파트가 이렇게 모든 스테이트랑 액션 샘플링 된 거에 대해서 이 릴로드의 그레이던트랑 이 뮤라는 거에 함수값을 적분한 것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적분을 하면은 이게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 뮤 t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뮤 t가 뭔지 명확하게 이 강의에서 제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식이 여기까지 정리가 된다라고 하고 다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었나요? 저는 이제
식은 따라갔는데 이 식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여기 화살표가 위에 왜 붙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수학적인 노테이션 그런 게 있나요? 네네. 위쪽 화살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 이게 강의에서도 벡터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더 적분을 해야 되니까 약간 구분구조법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널 프로덕트. 네,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중적분을 벡터로 바꿨다라고 하면은
도현님 이거 왜 벡터인지 아시나요? 이게 소리가 혹시 다른 분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 제가 못 듣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런가요? 이게 요거를 그냥 적분을 스테이트랑 액션 셋이 파이나이트 하다고 보고 요 두 개 곱한 거- 약간 컨볼루션 하는 것처럼 컨볼루션이래. 구분구조법 하는 것처럼 그냥 요거 다 곱해서 더하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뭐 이렇게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뭔가 알 수 없는 표현이 많긴 한데 그럼 여기도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로스를 결국 앞쪽 텀 그냥 샘플링 하면 되고 뒤쪽 텀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정도 다루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맥시멈 엔트로피 인버스 RL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그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줬는데 제가 뭐 백월드 메시지랑 포월드 메시지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거 뮤t라는 걸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샘플링된 데이터 기반해서 계산하는 거고 뒤에 있는 거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들어낸 로드 펑션과 그에 기반한 폴리시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계속해서 돌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저희가 로드 펑션을 다음과 같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정의를 했을 때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된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할 때 이 엔트로피가 맥시멈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맥시멈 엔트로피 인버스 RL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식 자체는 좀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의 인사이트를 저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되는 트레젝터리에 대한 거고 뒤쪽은 이제 합성된 료드에 대한 트레젝터리에 대한 식인 거니까 이제 좀 원본과 복사본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이제 겐과 약간 비슷하다라고 뒤쪽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맥시멈 엔트로피 인버스 린포스먼트 러닝 실제로 해봤는데 잘 되더라 하는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 디멘션에 대한 어프록시메이션을 다루는데요. 그래서 맥시멈 엔트로피 인버스 어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프트 맥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소프트 맥스 함수 할 때 그 소프트 맥스는 아니지만 그 소프트한 맥스 값에 대한 이제 옵티멀 폴리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좀 프랙티컬한 프로블럼 세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고 연속적인 스테이트랑 액션 스페이스에 적용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스테이트를 요 샘플링해서 얻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노운 다이나믹스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나믹스를 모르고 그리고 라지 스테이트나 액션 스페이스가 굉장히 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RL이랑 똑같은 환경이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앞에 이식 동일하게 있고 이거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 엑스퍼트 샘플에서 얻은 리워드 빼기 폴리시 샘플에서 얻은 리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요식이 원칙적으로 이 식이랑 좀 똑같은 개념이다 정도로 생각을 그러니까 오브젝티브가 똑같은 거죠. 여기서 결국 요 맥시멈 엔트로피를 할 때 요 제이 혹시 뜻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이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요 로스 펑션이랑 같은 건가요? 같은 게 맞는 거죠? 뭔가 식이 복잡해지니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같은 게 맞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퍼트 샘플 요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원래 데이터에서 이제 로스 계산하는 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시 샘플에서 계산하는 텀이 하나가 있는데 요 n과 m은 굳이 같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좀 다르게 둔 것 같고요. 결국 여기 최종적으로 이 익스펙테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근사를 한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할 때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제가 리워드에 대해서 샘플링을 옵티멀 폴리시를 매번 계산하는 게 이제 좀 피저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매번 최적화를 빡세게 해가지고 요걸 한번 샘플링을 하고 그다음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최적화를 빡세게 한 다음에 샘플링을 하고 업데이트하고를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요 액션을 예상하는 요 네트워크를 맥스멈 엔트로피 RL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약간만 임프루브를 시키고 그 다음에 폴리시를 다시 돌리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 피저빌리티 때문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순수하게 다 하면은 굉장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포턴스 샘플링이라는 걸 저희가 또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앞쪽 오브젝티브는 그대로 갖다 두고 뒤쪽 오브젝티브에 지금 시그마 두 개 갖다 놔가지고 식만 조금 바꿔둔 건데요. 그래서 이때 저 웨이트 같은 경우를 각 류어드의 웨이트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저희가 정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일단 하게 되면은 요, 요 두 개의 식이 좀 아이덴티티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 식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요거를 대입을 해서 임포턴스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위에 있는 P 타워 같은 경우에는 요 트레젝터리 결국 S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정 폴리시에 기반해서 모든 액션을 했을 때 최종 스테이트에 도달할 확률이 여기 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로드 expectation 그대로 이렇게 풀어서 쓰면 되고 그 후에 이 파이 트래젝터리 J 같은 경우에도 타워 J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이 모든 트랜지션들 다 곱해주고 거기에 파이 곱해준 거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각각 소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소거돼가지고 얻으면은 식이 훨씬 간결한 모양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 후에 이거를 실제로 사용을 해가지고 얻은 설명해 주신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렇게 최초 폴리스가 있고 이걸로 폴리시 샘플 만든 다음에 저희가 샘플이랑 데모를 가지고 리로드가 이제 원래 샘플 닮도록 리로드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파이 업데이트 한번 하고 이걸로 이제 폴리시 얻었으니까 데모 한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습 루프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루프를 진행을 하는 걸 이제 겐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해석을 해서 합쳐놓은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겐으로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폴리시를 가지고 학습 샘플링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그 리로드 에스티메이션 해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거 이제 휴먼 데몬스트레이션 익스퍼트가 실제로 샘플링 해준 파이 스타를 가지고 요걸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앞쪽이랑 뒤쪽을 좀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리로드 펑션 학습의 오브젝티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 잘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휴먼 데몬스트레이션이랑 실제 폴리시로 만들어낸 트레젝터리를 좀 구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식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터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있어가지고 이제 제너레이터가 만들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두 개 구별하는 거 반복을 해서 이제 제너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점점 잘 속이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니셜 폴리시가 점점 더 휴먼 데몬스트레이션에 가까워지는 그런 식의 학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으면은 이제 최고의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피스타가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게 이미지를 제대로 판별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였나요? 네, 피스타가 제일 좋은 거고, 아, P라는 게 원래 X가 주어졌을 때 이 X가 진짜 이미지인지 제대로 판별하는 거였죠. 그래서 P스타라고 하면은 X가 주어졌을 때 100% 확률로 맞추는 그런 네트워크인 거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D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스타랑 B세타 더한 거에 이제 P스타 나눠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아, 요 식이 왜 나오는 거였죠? 아, 이게 저도 방금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피스타가 이제 제일 좋은 데이터셋,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셋 디스트리뷰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피세타가 이제 세타가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에서 샘플링 하는 것 같은데 X 근데 진짜 데이터셋이라고 하면은 X가 뭘 의미하게 되나요? X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매핑되는 피처 같은 건가요? X가 이제 실제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미지라는 것 같고, 그래서 P스타 X가 실제 데이터셋에 X라는 게 나타날 확률인 것 같고요. 이 P 사이 X에서, X는 이제 이 X라는 이미지가 이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될 확률을 의미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제 최고의 성능을 보이려면은
이제 이 전체 이미지 중에서 이 원본 데이터셋에 있는 것만 1이라고 해야 되고 아닌 거는 0이라고 해야 되니까 좀 이런 식의 식이 나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데이터셋 이게 일단은 맞는 것 같죠? 그래서 그 이미지가 실제로 주어졌을 때 그게 합성된 이미지일 수도 있고 실제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 이미지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 값이 이제 좀 그 커질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실제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도 옵티멀 폴리시가 이제 이 파라미터라이즈 된 리워드에 대해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요, 요 식에 이제 p 세타 t 타우 플러스 이제 p 스타 타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서브스티튜트를 해서 이렇게 p 타우 분모 분자에서 지워주면은 이렇게 식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젝터리 지워주는 거는 결국 그 같은 트레젝터리가 생겼을 때 이제 p 세타에 대한 트레젝터리가 되려면은 이제 매 스테이트 액션마다 요 폴리시랑 똑같은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어 값이 최대한 커지게 만들려면은 저희가 분, 분모 분자에 똑같은 텀 하나씩 있으니까 얘만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이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개인이랑 똑같은 형태의 이런 식이 나온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아까 말한 좀 계산이 복잡했던 Z를 무시할 수 있게 식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폴리시를 생성을 한 거랑 이제 실제 데이터 데몬스트레이션을 가지고 샘플링을 한 걸 가지고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랑 비슷한 형태의 무언가를 학습을 시켜서 이제 폴리시가 데모랑 구별이 점점 힘들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긴 다리를 가진 로봇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앞다리만 좀 짧게 바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데몬스트레이션에서 리워드를 어떻게 잘 구한 다음에 그 리워드를 어떻게 잘 트랜스퍼 할 수 있을지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해본 게 이제 인버스 RL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 알았으면 이제 제가 리워드를 가지고 폴리시를 학습시키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regular discriminator 써가지고 로스 이제 겐 학습시키는 것처럼 0 또는 1만 주고 이거 리워드를 갖다 버리는 알고리즘을 이제 제안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저희가 리워드를 예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빙 파트가 줄어들어서 옵티마이제이션 하기가 좀 쉬워지고 대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좀 수렴을 했을 때도 결국 기존 학습 방법과 동일하게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버스 RL을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드버스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바꿔서 해석한 요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는 동등한데 결국 어느 지점을 걸쳐 가는지에 따라서 예, 최종적으로 내가 얻는 결과물이 좀 달라진다. 근데 학습 자체는 둘 다 잘 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관심 있으면은 이렇게 인버스 어뢰 관련해서 페이퍼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그래서 이번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번 주 내용을 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약간 횡설수설한 것 같긴 한데 혹시 이제 앞쪽 내용 혹시 좀 더 얘기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 여기 일단 F 나오는 부분에서 F가 뭔지를 끝까지 이해를 좀 못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제가 강의를 좀 더 잘 이해했으면은 깔끔하게 설명을 드렸을 텐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딱히 더 얘기 나눌 게 없으면은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